장기 국채 금리가 잘 잡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쟁할 수 있는 AI 기업들의 채권이 있어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오늘도 뭐 브로드컴에서 또 회사채 찍어서 엔트로픽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AI 채권, AI 회사채랑 또 국채금리랑 계속해서 지금 경쟁을 가져가면서 둘 다 막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AI 투자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올해나 뭐 내년까지는 아닌데 좀 길게 보면은 한 2028년 정도부터는 분명히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올해도 이 AI와 관련돼서 회사채 발행이 뭐 2천억에서 3천억,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 4천억 정도 발행을 할 거다라고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 미국의 1년의 재정 적자 규모가 한 1.5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 적자가 그만큼 난다라는 거는 그거의 상당 부분을 국채를 이제 새롭게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회사채 발행, AI와 관련된 회사채 발행이 뭐 3, 4천억 달러이긴 하지만 내년에는 더 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 속도대로 계속이 되면 이제 1조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정말 국채를 사는 돈들의 일부가 AI로 가게 됐을 때 이제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확실히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뭐 또는 이제 내년 정도까지 문제는 아니지만 내후년 정도까지 보면 문제가 될 가능성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역시 조금이라도 신용 등급이 낮거나 부채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CDS라든지 발행 조달 금리가 점진적으로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자금 조달에 있어서 정부도 그렇고 AI 기업들도 그렇고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 추세대로 계속 가게 되면 한 2년 정도부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AI 투자에 있어서도 차별화가 되게 세게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돈 버니 못 버니 누가 회사채를 찍니 덜 찍니 이런 기준들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에는 이게 우호적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무언가 금리가 건드려지면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주 계속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비중 낮추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게 그 어떤 실적의 상향 랠리, 그다음에 어떤 수출의 어떤 추가적인 증가 속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반도체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상반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비중을 저희가 뭐 엄청 줄여야 되느냐? 근데 그건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요. 이 반도체가 아시겠지만 지금 현금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와는 회사의 업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AI와 관련돼서 지금 회사채를 많이 발행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금 조달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브레이크가 밟히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니까 부담이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회사들만 보면은 워낙 돈을 잘 벌고 있고 현금이 많기 때문에 금리와는 사실은 그렇게 아주 이렇게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때는 차라리 약간은 조금 더 안전자산 쪽에 가깝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반도체라는 게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돈을 주고 사줘야지 그렇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도 실적의 어떤 상향 속도, 그 다음에 어떤 수출의 증가 속도는 사실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모멘텀은 약간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비중을 줄여야 되냐? 상반기 때보다는 약간 줄일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반도체가 앞으로도 이제 주주 환원 같은 거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리고 부채가 굉장히 좀 적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는 좀 안전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비중을 너무 줄이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금을 쌓아놓기 시작하니까 금리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는 뭐 완전히 분리됐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상반기처럼 마냥 달리기만 할 것도 아니라는 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환율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환율이 1,300원대를 갔어요. 일단 환율이 이렇게 좀 안정세 내려가는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 ADR 발행 때문에 뭐 당장 이제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되는 수요가 굉장히 좀 컸던 부분들이 분명히 한 30-40원 정도 네.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렸던 요인이었던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그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인상 기조.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줄어드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8월에 아시겠지만 법인세 중간 납부 기간이 도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이제 작년에 뭐 조선 그다음에 뭐 저희 그 방산업체들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그 법인세를 다 내지 못한 기업들이 그동안에 벌었던 달러를 환전을 해서 이제 법인세로 납부하다 보니까 아마 8월 말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좀 더 내려가거나 지금의 어떤 수준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좀 큰데요. 여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는 흐름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환율이 1,300원대 간 거는 수급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는 거고, 물론 금리 인상 기조가 있긴 한데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1,400원에서 일단 1,300원대로 떨어졌으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뭔가 살 수 있는 요인 있을까요? 조금은 생겼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 자체가 떨어졌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뭐 장기 금리 지금 얘기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사실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사실 지금 뭐 4% 초반대에서 4.7%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달러를 차입하는 데 들어가는, 즉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주식을 사고 또 한국 원화의 어떤 변동을 막고자 하는 해지를 하는 비용 자체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달러의 유동성이 이제 좋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문제가 좀 생겨서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예전만큼 그 어떤 그 한국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의 어떤 위험 요인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조금만 안정을 찾으면은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전보다는 좀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4.36까지 가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차 이야기 함께 해 주셨습니다.